어제 아침 뉴저지에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막대한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 임마철 회장의 가족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해 $20만 상당의 방한용품을 기부했습니다. 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뉴저지주 아메리칸 드림몰에 신규 매장을 개점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아침 뉴저지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린덴시 당국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뉴저지주 린덴의 채템플레이스 주거단지에서 한 남성이 아내와 10대 자녀 2명을 총으로 사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당국은 부모 2명과 자녀 1명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또 다른 자녀 1명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몇 시간 뒤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트윗을 통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사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 뒤 린덴은 강한 커뮤니티며 뉴저지 주정부는 커뮤니티가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막대한 원조를 약속하는 등 5시간 동안 머문 뒤 다시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시각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변함없는 지지를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 반발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키이우는 건재하고 우크라이나는 건재하다. 또 민주주의도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하며 이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하는 추가 군사 원조를 약속했으며 이 원조에서 포탄 지원과 자벌린 호위처 등 미사일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과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폴란드에 도착한 직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으며 백악관은 대통령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교통수단과 어떤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마철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해 $20만 상당의 방한용품을 기부하면서 튀르키예를 향한 온정의 손길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의 패션 모자 제조업체 쉐브를 운영하는 임마철 회장과 가족들은 지난 13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피해자 돕기 활동을 펼치는 유나이티드 그룹에게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 스카프 등 $20만 상당의 겨울용품 300여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임마철 회장은 튀르키예는 6.25 전쟁에 참전한 혈맹 국가라며 한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튀르키예 국민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호품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미국이 제일 많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터키가 그 당시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세 번째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 참전해 준 것을 생각해서 그동안 보면은 그 형제 국가 같아. 그런데 이번에 그런 큰 지진을 당했는데 우리 그 회사에서 사장이나 우리 아들 그 준택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와주자 해서 이렇게 큰 맘 먹고 도운다고 도운 게 이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좀 미안한 마음도 갖고. 크리스 임 최고 경영자는 튀르키예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재고품 못 쓰는 거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거, 새로운 거,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아픔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아픔을 동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임준택 최고재무책임자는 자사의 기부 뉴스를 접하고 기부에 동참한 기업들이 있다며 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인 튀르키예 국민들은 아기를 위한 용품들과 난방기, 침낭, 텐트 등 많은 구호 물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need heaters, sleeping products like tents, sleeping bags, also feminine products and baby products.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는요. If we can, I know there's a lot of Korean second generation that's out there because of what the first generation went through. We want to pay that back to the Turkish citizens. So if you can, I know there's a lot of second generation businesses out there that's very successful. Please make a donation for this cause. 임마철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한국 전쟁 당시의 어려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한인 사회 후세들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못 살았던 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 부대 앞에 가가지고 깡통에 붙은 기름 찌꺼기도 먹고 하던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진짜 우리나라 복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살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또 잘 살 줄도 몰랐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됐으니 축복받은 나라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느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날 전달된 구호품은 주미 튀르키예 대사관 등을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자들에게 배분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뉴저지주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겸 쇼핑 복합시설인 아메리칸 드림몰에 신규 매장을 개점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뉴저지주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겸 쇼핑 복합시설인 아메리칸 드림몰에 신규 매장을 개점했습니다. H마트는 17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몰 매장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오프닝을 기념해 한국 전통 사물놀이와 중국 전통 사자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약 36,280 스퀘어피트 규모의 아메리칸 드림점은 H마트의 76번째 매장으로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은 물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매장으로 꾸며졌습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H마트 아메리칸 드림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들의 생활의 가치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kind of a very new concept for us, and we think, it's a new direction for us, but we think it'll work out well, and it's kind of targeting more of a international crowd too. So I think, with the combination of our non-traditional offerings, I think it'll be very attractive to American customers as well as our Korean and Asian customers. 권 사장은 아메리칸 드림점은 반찬부에 신경을 썼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몰의 특성을 고려해 K-팝 코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e're really focused on the banchanbu, so the Korean banchan, which is like the ready-to-eat snacks and things like that. I think that will be very attractive. We're opening up a food court. It's going to be open within a month or so. So I think the banchan that we sell here, in combination with the food court right across the hall, will be very attractive for all of our customers. I think it'll be a nice place to hang out.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매장인 만큼 로컬 농장과 뉴저지에 위치한 물류 창고에서 신선한 식품과 수산물을 직송받게 되며 삶의 질을 향상해주는 다양한 생활 잡화도 갖췄습니다. I'm just very excited to see how our customers respond to this store and all of the stores that we have opening up in the near future. We're also doing a lot of renovations and renewals in the New York, New Jersey area. So I'm also excited to see how people will respond to that. All of our stores in New York, New Jersey are a little bit on the older side. So it'll be nice to give a little bit of love to those older stores. 다양한 아시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홀도 운영돼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메가 쇼핑몰의 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H마트의 시그니처 푸드홀에는 한중일식, 딤섬, 분식, 치킨, 디저트까지 입점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안면을 수차례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7시 45분경
4번 전철 사우스바운드 열차 안에서 26세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안면을 수차례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범인은 피해 남성에게 다가가 멱살을 붙잡았고 열차가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역에 진입할 때 승강장으로 끌고 나와 지속적으로 안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과 볼에 부상을 입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현장을 달아났다고 밝혔고 키는 5피트 10인치, 몸무게는 약 200파운드가 나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인상착의는 검은색 후드 재킷에 파란색과 노란색 셔츠, 파란색 바지와 노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뉴욕시경은 밝혔으며 이어 정보를 아는 누구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전 사태로 폐쇄됐던 존 F 케네디 공항 1번 터미널이 어제부로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1번 터미널은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소규모 화재로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이틀 동안 터미널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일부는 다른 공항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1번 터미널을 사용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2개 항공사의 국제선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는데 대한항공의 경우 16일 한국에서 출발했던 뉴욕행 항공기가 중도 회항한 데 이어 17일에도 결항하는 등 운행 차질이 이어졌고 17일 뉴욕에서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2편과 아시아나항공 1편이 모두 결항돼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제한적으로 터미널 운영이 재개됐으며 이어 어제 전력 공급이 회복되면서 1번 터미널 운영이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40년 이상 대학 학자금을 갚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이는 미국인이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입수한 연방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년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미국인이 4만 7천 명에 달하며 이 중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4,35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의 0.1%에 불과하지만 연방정부가 40여 년간 시행한 수많은 학자금 대출 구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72세인 미국 남성은 40년 전 2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5,250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동안 급여에서 강제 공제되는 방식으로 13,000달러를 갚았지만 아직도 4,000달러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인 이 남성은 과거 연방정부가 시행한 장애인 학자금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다른 구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1980년대 2만 5천 달러의 학자금을 빌린 72세 미국 여성은 이자 체납 등으로 빚이 6만 5천 달러로 늘어났고 죽을 때까지도 빚을 다 갚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보통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들이 처음 빚을 갚기 시작해서 완전히 상환을 마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년 6개월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미국 노년층을 상대로 한 한 해 사기액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BC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의 사기 피해액이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며 전국 은퇴자 협회는 한 건당 피해액이 12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퇴자 협회는 상당수 노인들이 단 한 번의 사기 피해로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려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노인들의 자녀와 손자 등 일가족의 신상 정보를 뺏는 다음 이들 가족이 사고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치료비나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거액을 선뜻 내놓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 사기범들이 돈을 송금받은 뒤 즉각 계좌를 폐쇄시키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 돈을 찾기 힘듭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의 계좌에서 수상한 인출 등이 포착되면 금융기관이 송금 등을 최대 25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최근 2년간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별 방문 비자 통계에 따르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이 17.9%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18%보다는 매우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20 회계연도 8.46%, 2019 회계연도 7.69%보다는 2배 이상, 무려 10%포인트가 상승한 것입니다. 한국인 방문 비자 거부율은 지난 2014년 21%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 이하를 유지하다 다시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국은 비자 면제국으로 3개월 이내 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아지면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더러운 대도시 5개 모두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론스타터가 미국 내 대도시 152개를 대상으로 청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더러운 도시는 텍사스주 휴스턴이며 뉴저지주 뉴아기 2위, 캘리포니아의 샌 버니다노, 디트로이트 저지시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가장 더러운 도시 2위의 뉴악, 5위의 저지시티 등 5개 최악의 도시에 2개나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5개 도시 모두 민주당 시장이 재직 중인 곳입니다. 론스타터는 공해, 삶의 조건, 인프라 현황, 소비자 만족도 등 4개 부분에 대해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용커스가 10번째, 뉴욕시가 12번째 더러운 도시로 지목된 반면 뉴욕시는 삶의 조건 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로스앤젤레스가 15위, 아틀란타는 27위, 달라스는 32위 등으로 기록됐고 가장 깨끗한 도시는 버지니아 비치가 선정됐고 써니베일이 2위, 뉴욕주 버팔로가 6번째 깨끗한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등한 데 이어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돼 다시 금리 인상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지난해 중반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전달보다 0.4% 올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세가 크게 둔화돼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를 낳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반전함으로써 향후 추세를 명쾌하게 예측할 수 없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및 물가, 소비 등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데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0.25%로 금리 인상폭을 줄였던 연준이 다시 0.5%포인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도 2주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상단을 4.9%로 예측하는 견해가 강했으나 현재는 기준금리 상단이 7월에 5.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가열되면서 직원 구하기에 비상이 걸린 슈퍼마켓과 식품업체들이 퇴사 직원들에게 재입사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가 퇴사한 직원들에게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식품업체 제너럴밀도 일부 퇴직자들을 설득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로거는 퇴사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낸 결과 퇴사 뒤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제너럴밀은 퇴사자는 이미 공장에 최적화된 숙련 인력이므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식품업체들도 소셜미디어 등을 샅샅이 뒤져 퇴사한 직원 중 재입사 의향이 있는 직원을 파악하는 등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일단 퇴사자 재고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재고용률이 4배나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슈퍼마켓과 식품업체들이 구인난에 빠진 것은 대표적 저임금 직종으로 코로나19 이후 연방정부 실업수당이 대폭 늘어나자 직장을 그만두거나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이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현지 시간으로 20일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3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오늘 쏜 걸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 남한의 공군기지가 사거리 안에 있다는 걸 과시하고 또 위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mm 방사포 2발이 각각 395km, 337km를 날아갔다며 가상 표적을 설정해 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사 장소인 평안남도 숙천에서 방사포가 떨어진 거리를 우리나라 쪽으로 적용해보면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의 미 공군기지가 사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은 어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위해 한미 전투기가 이륙한 곳입니다. 북한은 600mm 방사포가 전술의 공격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군 비행장에 4발씩 할당했다는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공군기지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방사포탄의 위력에 대하여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할 수 있다는 군은 북한의 기술 수준이 아직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아직 평가하기는 좀 전술핵을 보유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실시한 연합공중훈련이 이번 무력 시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리디아 고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해외 자동차 업체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장을 왜곡했다고 실망감을 표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상무부 반도체팀의 전략기획 수석 책임자에 SK하이닉스 미주 부사장 출신인 댄 김이 임명됐습니다. 올해 98세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뇌와 간 등으로 전이됨에 따라 연명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 버섯 농장에서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용의자인 중국계 남성 춘리자오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8시 반쯤 퀸즈 파라코웨이에서 경찰차가 민간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전거 도로에 서 있던 52세 여성과 충돌했고 이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브롱스 모리타니아의 한 세차장 앞에서 세차장 직원이 과속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으며 세차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뒤 마케팅 비용, 렌트비 등 최소 1,40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아 9건 이상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